유튜브에서 라디오스타 클립을 봤는데 그 권일용 프로파일러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2004년도쯤 정남규라는 그 연쇄살인범을 이제 잡았을 때 일인데, 그때 당시 20명 정도 이렇게 다치게 하고 14명인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살인범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고생이 있었는데, 서울에 할머니 댁에 방학 때 놀러 와서 이제 할머니는 새벽에 일 나가시니까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남규와 딱 마주쳤다고 해요. 그래서 공격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권일용 그때는 형사? 인상착의라던가 범인에 대한 정보를 물어봐야 되니까 이제 찾아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아팠대요. 여고생이 막 온몸에 칼로 찔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물어보는 것도 미안할 정도의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정말로 밝게 그 순간을 잘 이겨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실에서 그 여고생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내가 그 살인범을 꼭 잡아서 너한테 사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살인범 정남규를 검거하는데 이제 성공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게 하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범인을 잡았으니까 절반의 약속은 지켜졌지 않을까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 권일용 프로파일러 분이 몇 년 전에 이제 TV에 나와서 이 여고생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뒤로 권일용 그 프로파일러 분께 DM이 왔대요. DM의 내용이 이랬어요. 혹시 제 친구 뭐 누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친구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DM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DM을 받고 굉장히 우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떠오른 생각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여고생이 본인이 당한 그런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도 밝게 웃으면서 견뎌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자상을 입고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후에 그 칼자국 같은 게 회복이 될 때까지 몸에 흉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잘 넘겨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라는 거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밝은 곳으로 이끌어간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여고생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그러면서 자신이 몸에 이렇게 피해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툭툭, 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다친 일이 있었구나, 그냥 인정을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조용히 자기 앞길을 한 걸음씩 걸어간 거예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여학생이 내게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그런 생각은 당연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원래 밝은 성격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남편분,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특히나 이런 상처 같은 것은 뭐 1, 2년 사이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피부 조직이 벗겨지면 천천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흉터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다른 분은 그 여성분의 그런 자국을 보면서 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기에 좀 그렇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보고도 아마, 아, 너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고통스럽겠구나. 근데 참 잘 이겨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랑으로 또 따뜻하게 감싸주는 성격이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이 여고생분이 2004년도에 여고생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1990년도쯤 태어난 그런 세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1990년도쯤에 태어난 분들은 그래도 자연의 끝자락이랄까, 아니면 인간다움의 끝자락을 조금은 경험하고 맛보고 자란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가 지금 20대 청년들이 된 것 같아요. 현재로 치면 10대, 20대 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들께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의식적으로 인간다움이 뭘까라는 거에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생을 살았던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 것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그러니까 윗세대의 지혜를 보고 배우자. 그러니까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성희롱을 당해서
한 여성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희롱의 수준이 뭐 어깨를 만졌다, 엉덩이를 만졌다, 엉덩이를 맞았대.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나? 희롱 맞아요. 하면 안 돼요. 모르는 젊은 아가씨한테 그런 행동 하면 안 되죠. 그 모델을 꿈꾸던 젊은 아가씨였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나이 든 남자가 이리 와봐 해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뤄진 거라고 하더라고. 본인이 느꼈을 수치심, 분노, 좌절감, 음. 깊은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뭐 신뢰감 저하 뭐 이런 것들이 불신 이런 게 있었을 한꺼번에 막 느껴지면 세상이 미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남기와 대면했었던 이 여학생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 비교가 안 되지 그거. 고통의 깊이가, 수준이, 강도가 비교할 수 없어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여학생은. 칼빵 맞았잖아. 칼빵 맞으면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여고생은 오히려 딛고 일어섰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거기서 끝은 아니니까. 이걸 딛고 넘어가면 또 다른 날들이 있을 거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호프집에서 성희롱을 당해서 를 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또 공기업이나 공무원 뭐 여러 가지 각종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일감 몰아치기를 당하다가 그 일감에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근데 그게 요즘 세대가 좀 특별한 게 있어. 2000년대 전의 세대들은 그래도 부모 말에 대해서 잘 따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 숨 쉴 틈을 찾아서 좀 활력을 가지고 살았었어. 근데 요즘에 2000년대 이후의 그 세대들은 숨 쉴 틈이 없어.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말을 해. 이 방향으로만 가야 해. 그 다음에 공교육과 사교육도 이 방향으로만 가야 해. 잘 적응해.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해서 초중고 대학교 나왔잖아? 그러면 사회에 이제 첫 직장을 들어가게 됐을 때 부모, 친척, 뭐 주변에서 다 이렇게 얘기해. 힘들어도 잘 견뎌. 그래야 잘 적응할 수 있어. 잘 적응하라. 이 얘기를 태어나자부터 들어가지고 20대 초중반에 이제 사회에 나올 때까지 계속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응하라는 왜 그 선택지 외에 없어.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싫어. 나한테 성희롱을 거른 사람 처음 겪는 일이지. 그리고 이제 일감 몰아치기 당한 거 처음 겪는 거야. 내가 거부하고 내 길을 가면 그만인데 그 선택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적응하라야.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2000년대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난 보여져.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체로 수동적으로 자랐어. 이쯤에서 질경이보다 더 질긴 삶을 살았던 전후 세대 얘기를 해주자면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냥 살아! 라고 말씀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많이 순화되고 미화됐지만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살면 사라지더라 라는 말을 가장 힘들 때 얘기를 해. 근데 결국엔 그게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어두운 면보단 밝은 면을 더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이게 어설프게 밝은 쪽만 보라는 긍정 심리학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노노노.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에서 커다란 크고 작은 여러 시련을 맞이할 수 있고 그 고통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나서 되뇌진 마십시오.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원래 자기 자신으로 최대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걸 자기 회복력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좀 옛날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막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에는 버스가 10,000원 버스였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버스 안내양 있고 나 진짜 어릴 때고 몇 번 못 타봤고 그렇게 하여간 고등학교 대학교 때 10,000원 버스 속에 타고 가면 이런 말 여기서 하긴 좀 그렇게 한데 오만 잡이 다 타. 뒤에다가 부비고 별짓을 다 해.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러고 그냥 다른 데로 그나마 멀쩡한 사람 있는 데로 가려고 한 거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려고. 엉덩이 만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엉덩이에 부비부비 하는 거. 근데 그때는 막 가방으로 밀치고 막 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막 버스 틀 때 막 뒤에다 막 떠다 밀어. 사실 그때가 말이지 야만의 시대지. 폭삭 속았수다나 응답하라 시리즈 그 시리즈는 상당히 미화된 구석이 있지만 그 따뜻한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사회에 또 가려진 이면에는 그 드라마 속에 그려진 한국의 예전 80년대, 90년대 모습이 되게 아름답고 인정이 넘치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다움이 있는 세계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더러운 순간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입 밖에 안 내고 세계로 드라마로 내보내는 건 이쁜 것만 골라서 라고 생각해요. 그 이쁜 것들도 있고 추악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체리피킹 할 수 없어. 내게 달콤한 것만 어떻게 인생에 누릴 수 있나. 불가능해. 그리고 행복만 쫙 모으겠다. 꽃길만 가자. 이게 불가능하지. 어떻게 꽃길만 갈 수 있겠니? 드라마 속에 나왔던 한국의
예전 과거의 모습이 물론 인간답고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있지만 다 보여지지 못하고 가려진 아주 치졸한 세계, 사소하지만 열받는 세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자신의 삶을 잘 보살피면서 아름답게 피어내는 모습이 정말 강인한 생명력의 표본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0대, 20대 분들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겪은 일 말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고통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게 첫 번째이고요.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인생 꽃길만 가세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밝은 곳을 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밝은 곳은 그냥 좋고 밝고 환하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속을 썩이거든요.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본인이 매 삶의 순간마다 스스로를 훈련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본인의 감정 처리라던가 아니면 일 처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어떤 사건 앞에 와장창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 성장기를 보내고 중년기도 보내고 이러신 분들이 장년기 와서 많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전반부에 잘 풀리고 쑥쑥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요즘 서로 하는 말들 꽃길만 가세요 하는 거는 이미 꽃길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다만 희망사항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희망은 희망대로 묶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준비들은 매일매일 차분히 타인의 인생에서 보고 배우고 들어서 내 것으로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만나봤었던 정남규 사건의 그 여고생 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좋은 표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봤습니다.